두한량의 인간 세상 탐구, 그때그때 꽂히는 얘기하는 방송, 어쩌다 이렇게 됐지. 안녕하세요. 두한량 중 겉과 속이 다를 수 없게 다 티가 나는 량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두한량 중 겉과 속이 다른 게 피곤해서 그냥 다 티내는 감자입니다. 오늘도 목적지를 알 수 없는 수다 타임, 어쩌다 이렇게 됐지. 줄여서 뭐죠? 어쩌지. 시작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여러분 반갑고 반가운 일주일이 돌아왔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량이님? 네, 너무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네네네. 감자님. 너무 반갑고요. 청취자분들도 반갑고요. 일주일 동안 뭐 하셨나요, 량이님? 저요? 네. 그냥 잘 지냈어요. 가을 바람이 솔솔 불어오기 시작해서 네네. 또 슬슬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가슴이 선덕선덕하지 않겠습니까? 많이 먹었네요. 뭘 먹어요? 이게 뭘요? 가을 불고 가을 바람 이렇게 불면 이렇게 좀 식욕이 더 땡기지 않나요? 오, 맞아요. 네, 장난 그래가지고 아니에요. 약간 이게 신진대사가 좀 원활하게 돼서 먹을 것도 좀 많이 먹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저만 그런 거 아니고 감자님도 그러시죠? 대한민국 사람 다 그래요. 장난 아니에요. 요즘 네. 여름에 입맛 없어서 조금 잘 안 먹다가 네네. 어떻게 이렇게 단시간에 사람이 빵과 케이크과 이런 것에 단 것들한테 미쳐 돌 수가 있는지. 내가 진 거죠, 단 거한테. 빵집을 좀 끊었다가 다시 네. 빵집을 거의 일주일에 4, 5일씩 가기 시작했어요. 빵집을 끊었다가 다시 가나요? 제가 담배 항상 끊듯이. 여름에는 빵집을 약간 입맛이 떨어져서 살짝 네네. 끊는데 네네. 가을이 오면 또 그렇게 거기다 지갑을 탈탈 털어요. 포인트 많이 쌓이겠네요. 자, 그럼 양희님께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네.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그리고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주제 정말 호기심이 가는 네. 그런 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이 호기심이 너무 가는 주제는 우리 어쩌지 고정 청취자분께서 요청해 주신 주제예요. 네. 안부 메일하고 같이 이런 주제 요청을 주셨는데요. 보내주신 메일 내용 중에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방송해 주세요. 예를 들면 알 수 없는 인간들 있잖아요. 도대체 속을 알 수가 없는. 겉과 속이 다른 듯 같은 듯 알 수 없는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진짜, 보내주셨어요. 네, 환장하신 것 같네요. 약간 최근에 이런 분한테 대해보신 적이 있나 약간 그런 감정이 네. 글에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요청은 3줄 정도 들어 있었지만 네. 느낌이 그냥 궁금하신 게 아니라 혹시 데이신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살짝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안부와 함께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주셔서 네. 정말 너무너무 네.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항상 네. 우리 방송 너무 좋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값지게 우리가 쓸 수 있는 주제 요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겉과 속이 다르거나 알 수 없는 사람들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계시기도 하고 나에게 혼란과 상처를 주기까지 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알고 싶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감자와 량이도 역시 이런 사람들한테 정말 많은 피곤한 감정을 느끼는 스타일들인데요. 그런 듯 옛날 생각들이 많이 나네요. 우리 정말 네. 이런 사람들 피곤해 하잖아요. 오늘 얘기하다가 저희 좀 쓰러지면 어떡하죠? 얘기하다가 또 약간 화난 건 아닌데 화난 것처럼 열변을 토할 수도 있겠다. 네, 그죠. 녹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하면 좋은데 어느 순간 시간이 다 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이번 주 방송도 우리 딱 한 50분 정도 일부로 나갈 텐데 네. 그러면 우리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빨리빨리 가죠. 빠르게 우리 네. 함께 즐겁게 속풀이하는 어쩌지 수다 타임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뿌 잘 따라와요. 자, 그럼 본론에 저희가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양희님한테 좀 질문을 하나 하고 싶어요. 네. 각자 네. 저희 그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네. 혹은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을 주변에서 좀 살면서 겪어본 적이 있나요, 양희님은? 그렇죠. 당연히 겪어봤죠. 그렇죠. 네. 어떤 거 같나요? 겪어봤을 때. 저는 되게 네. 불편해요. 근데 저 말이 되게 정답인 것 같아요. 네. 그 같이 있는 그 공간 자체의 기류가 네. 되게 뭐랄까 빨리 일어나고 싶기도 하고 되게 내가 기분 상태가 되게 안 좋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이제 주변 지인은 이런 느낌이 조금이라도 풍기면 가까이 안 두기 때문에 주변 지인 중에 이런 사람이 뭐 친한 사람 중에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대학교 들어가서부터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이제 이런 사람들을 하나 둘 만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못 모르고 좀 어릴 때는 이런 사람들이 그냥 너무 약간 등골에 소름이 끼치고 좀 무서웠어요. 양면성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모르고 저런 사람들이 왜 저러는지도 모르고 진짜 겉과 속이 다른지 아니면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판단이 제대로 안 되는 나이 때에는 연기를 하는 건지 정말 저런 성격인 건지 저 앞에서 다른 사람 내 친구 앞에서는 저렇게 상냥하게 웃는데 또 다른 사람 앞에서는 굉장히 야박하게 굴고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때 사실 이게 처음에 좀 접하게 되었을 경우에 좀 혼란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너무 많이 힘들어할 정도로 좀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죠. 뭐지? 이런 거죠. 근데 그 동물의 인간도 동물이라서 그 본능이 네네. 저 사람이 내 앞에서 웃으면서 살랑살랑 잘해줘도 뒷골이 쎄한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뭔가 저 웃는데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뭔지 모르는. 그래서 나는 혼자서 되게 뭔가 이 답답함을 느끼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원인은 없는 맞아요. 네, 그런 케이스의 약간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나이를 좀 먹으면서 겪어보고 좀 대처 방법이나 이런 게 경험 데이터가 쌓이니까 네네. 그냥 피곤해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네. 왜냐하면 어렸을 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케이스가 있구나. 그래도 알게 된 인연이니까 알게 된 사람이니까 그래도 내가 더 좀 맞춰줘야지 잘해줘야지 그리고 저렇게 하는 사람도 다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뭐 다 사회생활도 하고 한두 살 나이를 먹다 보면 요런 요소를 가진 분 자체를 아예 옆에 두기도 싫어하죠. 맞아요. 어쩔 수 없이 비즈니스상 마주쳐야 되는 그렇죠. 경우가 아니면 그렇죠. 나이 먹으면서 주변에 불필요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하나씩 쳐내게 되잖아요. 그렇죠.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정말 아쉬움 없이 쳐내게 되죠. 정말 그냥 1순위죠. 딱 잘라 말해서 네. 이런 사람 싫어요. 싫죠. 네. 근데 약간 이런 분들의 특징이 약간 좀 허풍도 좀 약간 심하신 분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분들도 있죠.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뭐냐면 어쨌든 양면성이긴 한데 이랬다 저랬다는 양면성이 있는 거긴 한데 제가 진짜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회주의자예요. 제가 정말 뭐 사람을 싫어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참 교육을 받으면서 잘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 된다. 아무리 사람들이 너한테 뭐라고 해도 싫은 소리 하면 안 된다. 네. 약간 못된 소리 하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이 어떤 순간에 더군다나 친구 사이에서도 이득을 찾기 위해서 맞아. 조그만 손해도 자기가 보기 싫어서 그걸 기회로 바꿔서 나한테 오게끔 만드는 그런 친구가 불현듯 생각나네요. 그런 그 친구분과 갑자기 지금도 짜증나네요. 관계를 맺고는 계신가요? 먼발치에서 맺었어요. 약간 횡단보도 갔다가 보시면 돼요. 약간 그 친구가 한 발짝 다가오면 저는 한 발짝 뒤로 그 친구가 한 발짝 다가오면 저는 한 발짝 뒤로 그 다음에 갑자기 빨간불이 될 때가 있어요. 네. 그럼 휴전 상태. 노란불이 때 막 울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다시 도망가고요. 약간 이렇게 기회주의자신 분들이 정말 좀 약간 저랑 안 맞더라고요. 안 맞죠. 근데 그 기회주의자이신 그 지인분께서 그래도 꾸준히 자꾸 감자님 곁을 맴도시나 봐요. 피곤하게. 양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피곤해요. 정말 피곤하고 수시로 이렇게 연락도 오고 이렇게 좀 뭐 하기는 하는데 그것도 약간 저는 어떻게 보이냐면 그 친구들이나 이런 사이에서 괜찮은 사람이고 싶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그분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잘 챙겨 너희들한테 연락을 함으로써 나는 너희들한테 인정을 받고 싶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조금 만나게 될 때나 같이 어디 뭐 가야 될 때나 아니면 그 친구가 저한테 오게 될 때 이럴 때 그냥 오고 그냥 만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친구 사이에. 근데 기다려봐 뭐 얼마나 걸리나 시간 계산 좀 해보고 거기까지 내가 돌아갔을 때 기름값이 뭐 이런 얘기 해요. 그러면 만나는 거에 대해서 기름값 얘기를 해요? 금전적인 얘기를 만약에 친구 사이에 넣게 되면 굉장히 양면성으로 보여요. 이렇게 실실 웃으면서 같이 술 먹고 지내던 친구인데 그 돈 얘기나 이런 게 갑자기 중간에 딱 던져졌을 때 딱 얼굴이 바뀌면서 자기 이득을 딱 챙기려고 하는 그 느낌이 그냥 그걸 딱 보는 순간 그 순간 이 새끼 지금 욕하시려고 한 건가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이 셋 다음에 뭐지? 빨간색이요.
네, 그 색깔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렇습니다. 얼굴도 빨개지셨어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네. 고백한 것 같네요. 양님 혹시 주변에 이렇게 좀 기회주의자거나 좀 네. 약간 허풍을 하면서 좀 양면성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 혹시 없나요? 기회주의자인 건 참 모르겠고 네네. 본인이 허풍을 좀 떠는지 잘 모르는데 허풍을 떠시는 분은 있어요. 이게 자기가 인지를 못하시고 본인은 그거를 허풍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본인이 진짜 굉장히 그런 사람이다라고 나는 다 가졌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몇 분이 있어요. 네네. 근데 뭐 그런 얘기 할 때만 아니면 특별히 굳이 그런 얘기 할 때만 아니면 뭐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괜찮은데. 뭐 나쁜 사람이거나 이런 건 아니고 뭐 어차피 뭐 단짝 친구들처럼 매일 보고 매일 연락하고 이런 그렇죠. 게 아니라 지인이라서 괜찮은데 그렇죠. 저는 이제 분명히 그런 경우를 학교 다니면서 사회생활 초년생 때 이럴 때 겪어본 경우들이 있을 텐데 더 이상 친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곁에 없어서 거기다 제가 거의 매년 항상 인맥 정리를 해요. 새해에. 되게 궁금한데 질문 좀 해도 되나요? 네. 인맥 정리하는 방법이 혹시 뭔가요? 일단 네. 이거 되게 많은 분들이 듣고 빵 터지실 것 같은데 혹시 일단 뭐 번호 먼저 저기 하는 건가요? 전화번호? 띵동댕. 근데 전화번호 지우면 카톡에 남잖아요. 그러면 그게 2차적으로 카톡에 들어가서 제거를 하나요? 카톡까지는 안 카톡까지는 안 건드리는데 건드리나요? 저 약간 그런 병이 있어요. 메일함도 0을 매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이상한 성격 있죠. 제가 바로 그 근데 성격이에요. 저 이해해요. 저도 충분히 그런 적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해 동안 이제 뭐 일하면서 주기적으로 보지 않는데 번호를 저장할 수밖에 없어서 저장돼 있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뭐 고등학교 동창, 대학교 동기들 왜 딱 봤을 때 이거는 앞으로도 번호가 있어도 연락을 진짜 안 하겠다 싶으면은 그러면은 일단 그거를 항상 연말이나 연초에 싹 지워요. 왠지 저는 그 연락처 전화번호부도 너무 많은 거 싫어요. 깔끔한 게 좋아서. 내가 좀 관리할 수 있는 내 바운더리 안에 들어있는 사람만 이렇게 좀 보고 싶다. 연락처인데도 그 연락처 안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연락처만 저장돼 있으면 내 마음이 좀 편하다. 괜히 뭐 왜 그 목록을 쫙 스크롤을 올릴 때 누구지 이 사람? 이 사람 뭐였지? 이런 게 껴있는 게 전 약간 싫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스크롤 내리고 올릴 때 다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들만 있었으면 좋겠는 거야. 이 사람 이름이 익숙한데 누구였지? 이런 거 있는 거 좀 거슬려요. 근데 이 얘기 되게 공감 가시는 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전화기도 하나의 어떤 나의 정보를 저장하는 곳이잖아요. 사진부터 기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매일 만지는 거잖아요. 이 안에 내가 싫은 사람의 연락처가 들어있다. 아까 제가 좀 전에 제가 싫어하는 사람 기회주의자 그 친구 연락처를 제가 지웠다 저장했다 몇 번을 했어요. 어느 순간 이제 지웠을 때 연락이 올 때 있잖아요. 그럼 번호만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면 제가 모르는 번호는 사실 뭐 다들 퉁명스럽게 받으시잖아요. 너무 퉁명스럽게 받았나 봐요. 그래서 나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니까 저는 장난치지 마세요. 그렇게 넘어갔던 적도 있고요. 양님하고 좀 그 얘기가 공감이 좀 되네요. 근데 이렇게 하면 확실히 난감할 때가 있는 게 그 사람이 싫어서 지울 때도 있는데 싫어서 악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연락처가 있으면 나는 보기 불편한데 연락을 안 할 것 같으니까 지울 때가 있는데 이제 매년 그렇게 지우면 매년 그 사태가 발생을 해요. 네네. 앞으로 같이 일을 또 안 할 것 같았던 외주 업체 같은 경우나 또 같이를 하게 돼서 나를 기억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량희 씨 이렇게 그렇죠. 전화가 왔는데 제가 누구세요? 뭐 저예요. 누구 실장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모른다고 누구세요? 이렇게 했을 때 약간 난감하거나 난감하죠. 대학 동기가 오랜만에 뭐 어떤 일적인 부분 때문에 연락이 오거나 이랬을 때 너 내 번호 지웠냐?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게 내가 핸드폰을 잃어버려갖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라도 해야 그 상황이 좀 넘어가게 되고 근데 약간 기회주의자나 약간 이렇게 양면성이 있는 사람이 좀 싫으니까 사실 그런 사람들 연락처 지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쵸. 보기 싫으니까 그런 경우 때 지우기도 하고 사실 저희가 막
어떤 마음을 열고 이제 다가갔을 때는 사실 음. 누군가랑 되게 친해지기는 어쨌든 쉬운데 이렇게 좀 양면성이 있으신 분들이 좀 약간 좀 닫혀있는 마음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해봐요. 그리고 겁나는 것도 좀 많은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큰 선에서 무슨 사업을 할 때 그렇죠. 진짜 약간 사기꾼 같은 기질을 갖고 하는 게 아니면 양아치 스타일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면 발음이 되게 좋네요. 양아치. 감사합니다. 그래갖고 네. 그런 일상적인 선상에서는 좀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겁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긴 해요. 맞아요. 요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후에 왜 그런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요. 감자님은 네. 그러면 그 얘기 하기 전에 네네. 조금 기억에 남는 이런 사람 겪어본 적 있으세요? 아까 전에도 처음에 이제 언급을 살짝 하기는 했지만 여러 사람이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가장 자극을 좀 많이 받냐면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다른 모습을 하는 사람이 어쨌든 보이잖아요. 그리고 나한테 하는 게 다르고 다른 사람한테 다르고 다 보이잖아요. 왜 다를까라는 생각을 좀 그 사람한테 해봐요. 그러니까 나이 어린 사람한테 다르게 행동하는 거, 그 다음에 동갑인 사람한테 다르게 행동하는 거, 그다음에 나이 많은 사람한테 다르게 행동을 하는 거. 저는 이제 회사 생활을 했을 때 그때는 좀 굉장히 많았고요. 이런 상황이. 왜냐하면 그때는 좀 수익적인 구조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곳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되게 자기가 잘 보이고 싶은 사람한테는 이렇게 좀 살갑게 대하고 자기가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한테는 되게 그냥 하대하는 게 좀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거기에서 좀 많이 사람들이 좀 미웠던 것 같아요. 아, 진짜 꼴배기 네, 싫어요. 처음에 입사를 했을 때,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 얘기네요. 처음에 입사한 게 오래전 얘기인데 10년도 넘은 얘기인데 그때 어떤 게 있었냐면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 지인들을 데리고 와서 입사를 시켰어요. 사장님이. 진짜요? 네, 자기 처남의 친구, 뭐 이렇게 약간 좀 그렇게 꾸려지는 거예요. 이게 약간 이렇게 팀들이 그렇게 꾸려지는 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약간 사장님이 근데 회의를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그 진취적인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네, 회의에 들어가면 그럴 때 약간 인사를 저런 식으로 발령을 한 사람이 저렇게 진취적인 얘기를 했을 때 그 진짜 불편해. 그 회의실 안에서 모두 얼굴이 불편해요. 정말 다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누구 하나 박차고 일어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생기가 달렸으니까. 본인이 한 행동은 지인으로 그렇게 팀을 꾸렸지만 마치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닌 양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와. 굉장히 비전적인 얘기, 청렴한 얘기, 결백한 얘기. 청렴 결백이요? 그런 얘기를 서슴없이 막 내뱉을 때 과연 이 회사는 무슨 회사인가? 나는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때 되게 그 사람에 대한 그 양면성을 보이게 되면서 되게 이질감도 느끼게 되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행동하시는 게 이런데 말은 이렇게 하는 사람. 그때 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사실 지인들은 그런 상황이 그렇게까지 난감하진 않아요. 짜증이 나서 그렇지. 그렇죠. 근데 저도 일할 때는 지금도 아마 앞으로도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밖에는. 양면성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근데 그게 뭐 회사의 뭐 대표던 뭐 나보다 윗직급에 있는 사람이던 아니면 같은 업계에서 이제 우리 회사 안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니까 만나는 그렇죠. 여러 가지 사람들이던 이 사람들하고는 내가 일이 엮여 있고 내가 받아야 될 돈이 엮여 있는 상황에서 내가 저 사람 앞뒤가 다르네 라고 이렇게 딱 잘라버릴 수가 없잖아요. 절대 못 자르죠. 저는 그게 지금도 너무 어려워요. 어렵죠. 솔직히 볼 때마다 너무 역겹고 거기다 일하면서 그런 식으로 연세가 많이 올라가신 분께서는 약간 양면성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서도 이 사람을 신뢰하면서 일을 같이 할 수밖에 없게 하면서도 너무 자기 이득은 또 챙기면서 언제든지 너네들은 쳐낼 수 있다라는 이런 베이스도 좀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제 뒷목이 쎄한 게 느껴지는 거죠. 좀 약간 그럴 것 같은 사람이다라는 게 벌써 느낀 거죠. 근데 그럴 경우에는 속으로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근데 이건 일이고 내가 이걸 팽 하고 다른 데를 갈 수 있는 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방법은 안 떠오르고 근데 그 같이 일하는 분은 저를 볼 때마다 쌩글쌩글 웃으면서 나는 너를 정말 인정하고 네가 정말 뭐 괜찮게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는 아직은 일할 때는 무서워요. 솔직히. 무섭죠. 왜냐면 무서워요.
내가 또 약간 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나보다 내 일적인 거를 좀 약간 책임져야 될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약간 그런 식으로 나한테 솔직한 표현이 아니라 약간 솔직하게 하는데 그 솔직함을 내가 느끼지 못하는 솔직함이잖아요. 그 사람은 분명히 솔직하다고 하는 얘기긴 한데 다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주변 지인이나 그 수직적인 구조에 있는 분들께서도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은 다 얘기를 내뱉는데 듣는 사람은 저게 진실이 아닌 걸 벌써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일을 할 때 보면 네.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정말 무슨 뭐 이렇게 굉장히 인격적으로 서로 좋게 막 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일할 때 나오는 성과나 일의 방식은 누구보다 냉정하고 그렇죠. 잘라버릴 것 같고 이득이 안 되면 되게 그럼 좀 위축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회식을 하거나 이럴 땐 천사, 대천사 같은 느낌이고 일했을 때는 일일 땐 사람이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지더라고요. 약간 그 오너가 이래야 된다라는 어떤 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일할 때는 카리스마 있게 상대방을 휘어잡아서 진취적으로 일을 진행을 시켜야 된다. 그러나 맞아. 놀 때는 팀들을 잘 풀어줘서 자기네들의 어떤 이런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풀어주는 게 약간 진취적인 오너의 모습이다. 라고서 이제 책에서 배우신 분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공감이에요. 오너가 가져야 될 것들은 사실 뭐 제가 오너는 아니지만 약간 어떻게 보면 부를 같이 축적하기 위해서 모인 단체잖아요. 네. 같이 먹고 살려고 모인 단체죠. 근데 오너 한 사람은 안 되니까 팀을 꾸린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팀 하나하나 한 명마다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 신경은 못 쓰죠. 그럼 이제 팀장이나 그 위에 사람들한테 이제 지시를 내리면 되는데 소규모나 이렇게 좀 같이 직접적으로 오너를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오너분께서는 한 명 한 명하고 좀 공감할 수 있는 교류 맞아요. 혹은 농담 혹은 사적인 얘기까지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부터 이런 것들이 쌓여야 그 다음에 신뢰가 맞아요. 형성이 되는데 이제 그거를 건너뛴 오너분께서는 나는 진취적이고 비전이 있어. 그리고 너희들을 다 맞아. 아우를 수 있는 능력까지 있어. 나는 돈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만 따라와 하면서 밀어붙이는 게 밑에 있는 사람한테는 아직 난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게 말과 행동이 일치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회식할 때나 아니면 따로 뭔가 얘기를 할 때랑 네네. 일을 할 때랑 보면 나한테 결과에서 돌아오는 방식이 나한테 100% 책임을 져주기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밑사람하고 얘기를 하라는 식으로 그렇죠. 회피를 해버리고 회피를 해버린 거죠.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직접 요청을 하면 넌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니? 어쩌라는 겁니까? 되게 좋은 것만 하고 싶은 거죠. 좋은 이미지로 팀들한테 보여주고 싶고 좋은 걸로만 나를 생각해 줘라는 건데 사실 되게 크게 다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오너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사실 그런 분께서 이제 직장이나 이렇게 위에 상사분으로 계실 경우에 되게 좀 힘들죠. 그렇죠. 대기업도 마음을 알 수 없으니까. 마찬가지죠. 그게 뭐 당연히 뭐 어디 회장님하고 직접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네네. 각 팀의 리더가 있고 과장님, 부장님, 뭐 차장님 다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리더들이 다 그런 기질이 있어야 되지. 그리고 저는 좀 깝깝해도 차라리 앞뒤가 같은 게 좋아요. 그냥 똑같은 말 하고 그냥 뒤에 돌아서도 똑같은 말 하는. 일할 때는 그렇게 안 하고 답답하게 하고 야비하게 할 거면서 사람들하고 사적으로 대화할 때는 그렇게 사람 좋은 척하고 진취적인 척하고 이러는 거 정말 속이 좋지 않습니다. 속이 좋지 않고요. 약간 내가 대표다, 내가 오너다, 내가 CEO다라고 했을 때 그 탈을 잘못 쓰게 될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감투를 쓰게 되면 이렇게 행동해야 돼라는 어떤 관념이 있습니다. 고정된 관념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그 사람이 사업을 많이 안 해봤거나 급하게 사업체를 차렸거나 이럴 경우에 이제 오류가 좀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똑같은 눈을 바라보는 게 사실 밑에 있는 팀들한테 굉장히 좋죠. 맞아요. 같은 시선에서 오너가 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고 이렇게 됐을 때 그 시너지가 더 나가지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너이신 분이 혹시 듣고 계시다면 양희님처럼 이제 힘들게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나는 이래 라고 표현을 하면 좀 더 오히려 다가가기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보네요. 솔직하게 삽시다. 다 빤히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오늘 방송의 약간 결론 같아요. 그러네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근데 그거죠. 맞아요. 솔직해야 돼요. 근데 솔직한 얘기가 나와서 이제 하는 얘기인데 왜 근데 이렇게 솔직하지 못할까요? 그래서 약간 양면성이 되는 것 같은데 왜일까요, 이게?
이게 지금 저희가 네. 이제 뭐 일적인 얘기를 많이 하게 돼서 그런데 사실 아마 가장 공감하시고 가장 열받아 하는 게 연인 관계나 친구 관계나 아니면 가족 관계였을 때 그렇죠. 저 친구나 내 연인이나 우리 부모님이나 가족이 나한테는 진짜 안 좋은 모습 많이 보이고 막대하면서 밖에 나가선 되게 좋은 사람인 척 막 이미지 관리하고 이런 게 진짜 이면성이고 진짜 재수없고 겉과 그렇죠. 속을 알 수 없는 것까진 아니지만 그건 겉과 속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벌써 알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밖에선 저렇게 실실거리면서 좋은 사람이 이제 코스프레를 하고 다닌다. 이럴 경우에 그걸 아는 내 입장에서는 정말 미쳐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 네. 겉과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솔직히 그게 제일 무섭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본인이 정말 어떤 큰 목적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고 그렇죠. 어떤 생각을 해서 나를 어떻게 꿰어낼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특히 연인이거나 그 일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누가 봐도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그냥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좋은 사람이어 보이고 싶은 거죠. 네, 양이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나는 원래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많이 없는데 가지고 있어 보이고 싶은 걸 수도 있고 나는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배려하면 좋은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제 약간 타인들한테 그렇게 다른 사람처럼 나와 다른 사람처럼 이제 탈을 쓰고서 이제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죠. 그래도 돼요. 사실 근데 누군가한테 내가 기쁨을 주는 역할을 하는 직업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해서 그 사람한테 좀 설명을 해서 상품을 팔게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상대방을 맞춰줘야죠. 네. 근데 친구 사이에도 상대방을 또 맞춰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맞춰주는 게 영원히 맞춰줄 수는 없어요. 서로 타협이죠. 네, 영원히 그냥 내가 탈을 쓰고서 이걸로 평생 제 앞에서 탈춤을 출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죠. 네. 왜냐하면 공연이 끝나면 탈을 벗어야 돼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연이 근데 언제 끝날지는 보는 사람이 그냥 바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냥 계속 앉아서 그 탈춤 추는 거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저게 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구나. 또 저게 또 이상한 소리 하고 있구나. 원래 저러지도 않는데 저런 소리 하고 있구나. 마음이 벌써 떠나버리면 그 공연은 끝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쉽게 끝날 수 있고 더군다나 내가 너무 지치죠. 맞아요. 다른 탈을 쓰고서 내가 그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 그게 이게 맞아요. 나를 되게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탈을 벗어던지면 좋기는 한데 그거를 또 벗어던지기가 되게 어렵죠. 그렇죠. 그 겉과 속이 다른 경우는 솔직히 어릴 때 아니고 나이 웬만큼만 먹으면 그냥 누구나 웬만하면 판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너무 완벽하게 이미지 관리를 하는 막 소름 끼치는 막 지킬 앤 하이드 같은 거 아니면 되게 연기 잘하시는 분. 그럼 왜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메소드 연기. 뭐 정치인, 뭐 연예계, 네네네. 그리고 기업의 높으신 분들이나 악어의 눈물. 그런 분들 왜 되게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아름답고 화목하고 행복하고 막 난 좋은 사람 이런 척하면서 뒤에서는 쓰레기짓 하는 사람들 많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많죠. 근데 이게 일상생활에서 막 쟤는 우리 앞에서는 막 밥을 숟가락으로 막 2숟갈씩 퍼갖고 한 입에 넣는 애가 남자친구 앞에만 가면 세모이만큼씩 먹고 내숭 떨고 겉과 속이 달라 이런 게 아니면 네, 맞아요. 솔직히 이런 경우가 진짜 무섭죠. 이게 그리고 저는 일도 일인데 사업을 해서 동업을 하는 상황이어서 왜 사기당하고 뒤통수 맞는 경우 아니면 내가 어차피 월급을 받는 상황이면은 월급 떼먹고 간 사기꾼만 아니면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스트레스는 되지만. 그렇죠. 근데 저는 이런 사람 배우자로 만났을 경우에 진짜 인생 폭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내 바로 옆에 있는 남편이나 이제 부인이 네. 이제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그 솔직함을 외부적으로 다른 곳에서 푼다. 이럴 경우에 그 집안에서 둘이서 같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거의 없고 그거를 이제 한 사람이 느끼게 되죠. 느끼게 돼서 그거를 이제 구박하고 원인을 찾기 시작하면 한 명은 또 원인을 찾는다고 싫어해요. 그래서 둘 사이가 굉장히 멀어지게 될 경우가 있어요.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근데 계속 하는 얘기지만 이렇게 탈을 쓰고서 양면성을 보이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예전에 좀 받았던 상처, 자기가 받았던 것 때문에 내가 한번 마음을 이렇게 보여줬더니 내가 상처를 한번 받았던 기억이 만약에 있다면 다음부터 내 본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는구나. 아. 라고 어렸을 때 저희 약간 그 학교에서 놀림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거나 뭐 어떤 그런 과정을 내가 겪고 나면 약간 자기 거는 좀 숨기고 대중들이 좋아하는 그런 마음의 어떤 모습, 이미지 그런 것들로 자기를 좀 만들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생존 본능이네요. 그렇죠. 내가 살려면 그 탈을 써야 되는 거죠. 맞아요. 쓰고서 이제 약간 공연을 해야 되는 건데 좀 약간 안타깝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근데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은 거의 다 뭐 그냥 생존 본능, 이미지 관리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 대체 속을 알 수 없는 그런 그렇죠. 스타일들은 그렇죠.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 속을 알 수 없다는 것도 자기 표현이 굉장히 약한 거잖아요. 사실 싫다, 좋다, 나 슬프다, 괴롭다 이런 되게 저희가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조차 억눌림을 당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만약에 그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저 지금 아파요, 저 지금 슬퍼요라는 이런 것들을 자라오면서 그냥 시원하게 내뱉은 사람이라고 쳐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과연 양면성을 지닐 가능성이 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벌써 싫고 좋고를 다 표현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굳이 내 감정을 그렇게 숨길 필요까지는 없는데 만약에 자라오면서 아니면 어떤 단체에 들어가서 굉장히 억압을 받았거나 시키는 일 내가 뭔가를 윗선이나 이런 데 어필을 했는데 맨날 눌림당하고 그 말은 아니야 네가 틀렸으라는 거를 몇 년 동안 받았던 구박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치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타인을 대할 때 자기 걸 드러내려고 하는 게 좀 약해질 것 같다는 생각도 좀 해봐요. 그게 나쁜 의도가 없는데 본의 아니게 형성된 성격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살 수도 있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자기도 분명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죠. 들겠는데 자꾸 구박을 받았다고 치면 내가 어린 시절에 내 의사 표현을 못하면서 삶을 살아왔다고 치면 내 의사는 사실 표현을 한다는 것도 생각을 못하면서 산 거죠. 그러면은 그런 분을 이제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했을 경우에 저희 부모님들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답답한 인간아. 무슨 말이라도 하지. 혼자 나가서 기어 들어오면 네가 뭐가 되려고 그러냐. 자식 새끼 보기 부끄럽다. 약간 이런 얘기를 들었었나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8시 가족 드라마 보는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어쨌든 약간 저희 약간 윗선이나 지금도 좀 똑같긴 한데 가족 안에서도 그렇고 사회 생활에서도 그렇고 좀 이렇게 억압이나 눌림을 받으셨던 분이 좀 이렇게 자기 거를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꼭꼭 담아놨다가 또 좀 혼자 개워내는 스타일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좀 한번 해보네요. 감자님은 주변에서 혹시 들어보거나 직접 겪은 것 중에 네네. 본인이 왜 속으로 나쁜 목적을 갖고 뭐 남을 이용하려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좀 안 좋은 목적을 갖고 그렇게 겉과 속이 완전 다르거나 아니면 속을 알 수 없게 왜 비즈니스로 그 포커페이스 하시고 이런 분들 본 적 있나요? 저는 많이 봤어요. 진짜요? 저는 많이 봤고요. 그 회사 생활 오래 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봤고요. 전전 회사였어요. 전전 회사에서 그분이 저희한테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쿨한 형. 되게 잘 노는 형. 돈 잘 쓰는 형, 돈 잘 버는 형. 그리고 되게 아는 거 많은 형, 여자 많은 형. 트렌드한 형이었어요. 근데 저랑 저희 이제 같이 노는 동생이랑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되게 그래서 이제 짠하긴 했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보이고 싶기 때문에 저희한테 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이 좀 있어요. 어떤 것도 있냐면 전 아직도 기억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같이 편의점을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문자를 자기 문자예요. 자기 문자를 넌지시 저한테 이렇게 자기 문자 자기만 보면 되잖아요. 자기 문자를 막 이러면서 결제가 됐네 하면서 이렇게 제 쪽으로 보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문자를. 네. 근데 그 문자가 뭐냐면 통장 잔고예요. 진짜 싫어. 제일 안심해요. 그 순간 느꼈죠. 돈 많은 거 자랑하고 싶구나. 그럼 난 여기서 형님 돈 많이 모으셨네요. 진짜 부지런히 사셨네요. 앞으로도 더 부자 되세요라고 하면 괜찮은 동생이죠. 그죠? 그렇죠. 무시했어요. 잘했어요. 왜냐면 그걸 알기 때문에 더 하기 싫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더 하기 싫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기회주의자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쳐내요.
저 같은 경우에. 맞아요. 너무 불편하고. 네, 왜냐면 제가 불편해서 그 사람을 못 만나기 때문에 쳐낸다는 게 아니죠. 그냥 흐지부지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럼 쳐낸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정리가 잘 되게끔 좀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런 분들을 봤을 때 양님도 아까 얘기했지만 자기가 원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자꾸 이렇게 피곤하게 하는데 회사에서 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수직적인 구조인 회사에서 제일 많은 것 같고 물론 지인이나 친구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회사에서 생활을 할 때 좀 많이 느꼈던 것 같네요. 가끔씩 지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 있어요. 과하게 사람을 너무 막 칭찬을 해요. 근데 뭐 처음에 뭐 어느 정도까지는 기분이 좋고 내가 생각해도 맞는 말인 것 같고 이러면 괜찮은데 좀 들을 때 왜 과한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누가 들어도 예를 이거는 들면은 뭐 그냥 뭐 너 되게 예뻐졌다. 예뻐졌네. 이 정도면 그냥 기분 좋고 마는데 야, 너 이게 무슨 일이야? 막 이런 반응들. 되게 신을 본 것처럼 뒤에 후광이 있는 것처럼. 아니면 무슨 옷을 입고 나왔는데 명품 아닌데 그냥 네네. 뭐 어디 쇼핑몰에서 산 옷인데 이게 명품이 아니라고? 네가 입어서 그런가? 지금 양희님이 연기를 그렇게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와닿네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저는 느끼는 게 뒤가 정말 다른지까지는 확인을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못하죠. 근데 느낌이 괜한 사람을 의심하는 걸 수도 있지만 솔직히 드는 느낌이 그렇게까지 진심이 아닌 것 같고 매장에서 옷 파시는 분 느낌이네요. 그니까요. 손님 굉장히 잘 어울리신다고 요거 한 벌밖에 안 남으셨는데 지금 기타셔야 된다. 바로 지금이에요. 이러면서. 근데 진정성도 안 느껴지고 그냥 느낌에 이 사람 왠지 뒤에 가서 다른 사람 만날 때 나에 대해서는 안 좋게 얘기할 것 같다라는 그런 전 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보면. 그 느낌이 양희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느낌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마음을 품으면 그걸 상대방이 알고요. 내가 싫어하는 마음을 품어도 상대방이 아는 것 같아요. 저희가 따로 대화를 하거나 말을 주고받지 않아도 그 감정이나 눈빛에서 저 사람은 나한테 진실로 얘기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나한테 그냥 간단한 그냥 에피타이저 정도로 농담 조금 섞어서 그냥 칭찬하는 거네 라는 게 벌써 그냥 딱 인지가 되잖아요. 맞아요, 감정이.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양님께서 쉽게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 같네요. 아무리 나는 네가 너무 좋아 라고 얘기를 할수록 그래? 이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좋아할 때마다 뒷걸음질을 치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무슨 뱀을 보고서 뒷걸음질 치듯이. 네. 이렇게 근데 이런 겉과 속이 다르거나 뭐 이렇게 속을 알 수 없는 사람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에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 때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되게 일단 어려운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운데 어려우면서 되게 쉬운 게 뭐냐면 이런 분들한테 사실 내가 맞춰주게 되면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니까 저럴 때는 이렇게 맞추고 이럴 때는 이렇게 맞추면 사실 제일 힘든 건 나죠. 제가 그렇게 많이 되어봤어요. 네, 제일 힘든 건 납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맞아요. 내가 그래도 내 남자친구, 그래도 내 가족, 그래도 내 직장 상사, 내 직장 동료니까 그래도 나와 연관돼 있는 인연이기 때문에 내가 맞춰줘야지 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하시고 계신 분들도 너무너무 많고요. 근데 약간 해결책이라면 뭐가 있냐면 냉정히 지켜보고 판단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말투나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웃음기 싹 빼고 냉정하게 꼬집어서 농담할 때도 절대 받아주는 거 아니에요. 냉정하게 얘기를 딱 꼬집어서 해주는 거예요. 너 지금 하는 얘기 너 원래 그렇지 않잖아. 너 전에는 안 그랬잖아. 너는 저 사람하고 친했는데 나한테 와서 왜 얘기해? 전에는 똑같이 얘기했잖아. 안 했잖아. 이런 식으로 절대 무표정으로 하고 냉정하게 딱 꼬집어주면 그 사람이 놀래요. 딱 놀라게 되면서 맞아. 왜냐면 그 사람도 모르고 행동하는 걸 수도 있어요. 자기의 양면성을. 근데 양이한테 이런 얘기 막 했는데 양이가 갑자기 나의 그런 것들을 꼭꼭 집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했을 땐 저렇게 하고 이 사람한테 했을 땐 저렇게 하고 그럼 그 순간 그 사람이 이제 약간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이한테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약간 좀 더 극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네. 그 사람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다음 만났잖아요. 네. 거부도 하지 않고 환영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약간 무로 돌아가는 건가요? 돌 붙여보듯 아, 그냥 그 사람은 저 설악산의 흔들바위다 라고 생각하시고 아무 환영과 거부도 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계세요. 그럼 그 사람은 생각해요. 뭘 잘못했나 내가. 아, 그치. 그런 사람들은 약간 생각해요. 뭔가가 어쨌든 네. 리액션이 와야 되는데. 네. 왜냐면 리액션이 오니까 양면성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만난 사람이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날 예전엔 반기고 좋아해 줬는데 환영도 안 해줘. 그리고 전에는 뭐 떽떽거리고 소리라도 질렀는데 이건 거부도 안 해. 와, 그거 진짜 진땀 나겠다. 그럼 그 순간 아이씨 뭐지? 라면서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맞춰줘야 되지? 막 별의별 생각이 머릿속으로 굴러갈 가능성이 커요. 그러는 이렇게 막 혼란 속에 있을 때 얘기 한마디 꺼내는 게 훨씬 도움이 되죠. 나 네가 이렇게 저렇게 할 때 좀 그거 보기 싫어. 꼴보기 싫은 것 같아. 와, 근데 이거 쉽지 않다. 절대 쉽지 않지만 약간 이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계신 분한테 어떻게 보면은 인지라도 조금 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맞춰주는 거는 사실 답이 좀 없는 것 같고요. 사실 냉정하게 지금 그 사람의 상황을 판단을 내가 해주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양면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왜냐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사실 이 사람한테도 인정받고 싶고 저 사람한테도 인정받고 싶고 약간 이런 욕구도 조금 있어요. 그게 사람을 좋아하는 거랑은 다르게 그냥 인정 욕구 아니에요? 인정 욕구긴 한데 그게 자기는 사람이 좋다고 표현할 가능성도 좀 크죠. 나의 표현 방식은 이래 라고서 이제 그렇게 표현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이렇게 좀 무심하게 대하는 사람한테 자기가 조금 더 인정을 받기 위해서 오히려 더 질문을 던질 가능성도 좀 있죠. 지금 뭐 내가 잘못했어 라든지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 라고 던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그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똑바로 살으라고. 네가 쓰고 있는 그 탈, 저 하회마을이나 갖다 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그때 흐지부지하게 찝으면 안 돼요. 아, 맞아. 흐지부지, 근데 네가 얘기하는 거 좀 나는 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불만이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욕할 뻔했네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찝어줘야 그때 딱 알아들어요. 내가 인간 사이에서 이렇게 행동했구나. 내가 조금 더 솔직하게 표현하고 조금 더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으로 내가 대해야 되겠구나 라고서 조금 알게 되는 것 같고요. 좀 이런 반응이 좀 약간 극단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좀 원하는 좀 맞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궁금해요. 그건 뭐냐면 소극적으로 행동하세요. 그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그렇죠. 모든 걸요? 그렇죠. 되게 이렇게 막 진취적으로 밝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되게 다운시키세요. 그 사람을? 그 사람과 관계에서의 나를 네, 굉장히 다운시키고 무슨 반응을 해도 그냥 별로인 듯이 그냥 저한테 기운 빠지게 소극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다 보면 왜냐면 이건 좀 쉽잖아요. 네, 이건 좀 뭐 나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 그 사람 때문에 힘드니까 이제 방법을 찾는 중이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제 답답 터지는 건 그쪽이지. 그렇죠. 답답 터지는 게 바로 그쪽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물어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아니면 나를 좀 포기하던가. 그렇죠. 아니면 쟤한테 얘기하지 말아야지. 쟤한테는 다가가지 말아야지라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가게 되면 그럼 나는 땡큐죠. 왜냐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소극적으로 그 사람한테 반응을 조금씩 이렇게 하게 되면 천천히 이렇게 떠나가는 거죠. 두둥실 그냥 나룻배처럼 또 이게 밀어주시 산들바람에 그렇게 해서 좀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방법인 것 같고요. 맞아요. 양희님은 혹시 써본 방법 같은 거 있으신가요? 약간 좀 저는 일하면서는 네네. 솔직히 아직까지는 그렇게 대처를 현명하게는 못 해본 것 같아요. 그거는 일하면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거기다 저는 또 사람을 그래도 자꾸 믿으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서 거의 강아지죠? 저는 성향이 네, 완전 약간 강아지예요. 되게 이게 좀 좋아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또 좋아하시기 때문에 저의 이런 성향을 착한 척한다고 가끔씩 꼬아보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저는 이게 착한 척 하려고 아니요. 그러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제가 이게 한 10년 넘게 양희님을 봐왔지만
원래 그래요. 저는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너무 일할 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믿으면 안 되는 거를 그렇죠. 머리로 아는데도 그래도 저 사람이 행동은 저렇게 하지만 말을 저렇게 하는 건 저의 진심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저렇게 행동하는 게 아닐까. 전 자꾸 그런 쪽으로 마음이 이유가 가서 있다.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금전적으로 제대로 된 대가를 못 받고 그냥 이렇게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냥 휘말려 간 적도 있고 이런데 양님께서 이제 손해를 본 적도 있으니까 일할 때는 저는 결국은 그렇게 해서 떠나는 이렇게 그러니까 기다려서 계속 그 정확하게 괜찮게 떠날 수 있는 시기를 기다려서 떠나고 시기를 정말 기다려줬다가 내 손해를 한 6개월을 감수를 하더라도 저는 섣불리 항상 일을 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치밀하게 기다려서 되게 신중하죠. 그렇게 행동을 했고 그거 아니면은 사실 그냥 지인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그냥 타일러 보려고도 하고 별로 다 해보고 아니면 내가 잘못돼서 제가 나한테 저러나 이랬는데 요즘은 그냥 그런 식으로 해요. 연락이 오면은 얘는 진짜 피곤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무슨 얘기를 해도 그래? 뭐 하면은 근데 나 바빠서 미안. 약간 이런 답장도 식이거나 좀 늦게 보내고 아니면 그냥 조용히 삭제해요. 그런 것도 맞죠. 왜냐면 아니면은 나를 피곤하게 하는 요소니까. 제가 그래도 돌직구를 날리고 얘기를 할 때는 그 사람한테 애정이 있고 계속 보고 싶기 때문에 하는 거지 보고 싶지 않은 관계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서서히 멀어지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맞습니다. 저희 오늘 그 겉과 속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녹음 시간이 거의 다 돼가네요.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깝고요. 오늘 밤 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정말 안타깝네요. 근데 이제 또 마무리를 저희가 해야 될 것 같네요. 얘기해보니까 감자님은 뭐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일단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어느 순간에 너는 이게 문제야. 아니면 받아들이는 사람의 그 마음 상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 이제 양면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 양면성 있으니까 이거 문제야 고쳐라고 얘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이 받아들여질 준비가 아예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네. 아마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여러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를 굉장히 피곤하게 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눈물 나게 했던 그 새끼 있죠. 진짜 그 새끼죠. 그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다 나 같은 사람만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 나랑 똑같은 사람만 살 수 있는 건 아닌데 여러 가지 사람들,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죠. 근데 그 안에서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약간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뭐요? 저 사람 진짜 상처 많은 사람이구나. 음. 그러니까 양면성이 만약에 있는 사람을 봤을 경우에 저 사람 상처 많은 사람이고 저 사람 고민 많은 사람이고 저 사람 먼저 뭔가 문제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단정을 한번 지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나한테 스트레스 오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되게 연민을 느끼게 되죠, 오히려. 아유, 딱한 거. 그렇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좀 약간 좀 고생 많이 했겠구나. 예전에 어떤 상처가 있어서 저렇게 자기 마음을 숨기고서 얘기도 못하게 됐구나. 저렇게 상처가 있어서 생양아치가 됐구나. 아주 생양아치가 됐네. 이렇게요. 그 새끼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단정을 지어놓으면 그래도 그 순간 뭐라도 단정 지으면 네. 나는 다시 그 사람한테 감정이 많이 가지는 않아요. 뭐 그건 있어요. 네, 그냥 딱 단정 짓고 저거 이렇게 해놓으면 딱 마음이 더 이상은 안 가기 때문에 내가 조금은 편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맞아요. 네. 이렇게 함부로 사람을 단정짓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네네. 그렇게까지 단정짓기까지는 뭔가 자기가 그렇게 마음고생을 한 게 있을 거고 내가 단정지은 게 설령 오해일 수 있어요. 굉장히 나쁜 거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그 오해를 해서 내가 단정을 지었을 만큼 그 사람하고 내가 그렇게 관계를 앞으로 맺어나갈 생각이 없다면 그렇죠. 그 사람을 내가 함부로 단정짓고 어디 가서 그 사람 인생에 피해가 되게 가서 막 뒷담화를 까고 다니는 것만 아니면 그렇죠. 나 혼자 단정짓고 그 거리 유지를 하는 거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그게 내가 살 길이죠. 네. 스트레스 안 받는 길. 맞아요. 네. 저는 이제 마무리 멘트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이게 겉과 속이 다르거나 속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떤 나름의 생존 본능에 의해서 분명히 하는 걸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 사람을 얻기 위해서든 돈을 얻기 위해서든 생존 본능일 텐데 겪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피곤하다는 게 그게 굉장히 문제인데 그렇죠. 이런 사람 솔직히 뭐 신뢰하고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 어떤 서로의 관계가 놓여 있기 때문에 지내는 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죠. 어쩔 수 없이.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정말 진정성 있는 친구 관계가 아니면 잘 안 먹힐 거예요. 그렇죠. 뭐 회사 부장님한테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해봤자 그렇죠. 씨알이나 먹히겠어요.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죠. 근데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냥 사람 보는 눈 기르는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작에 걸러내는 거죠. 조기에. 그냥 이게 제 1의 포인트인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살면서 그냥 내가 겪는 다양한 인간관계에 대한 경험을 물론 기쁜 것도 있고 슬픈 것도 있고 상처가 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 만날 때도 그거를 내 경험치로 다 갈고 닦아갖고 그냥 앞으로 내가 1년 1년 더 살면서 그냥 사람 볼 때 좀 더 현명하게 판단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내가 그렇게 단단한 사람이 되는 게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성장하는 그 과정이라고 보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맞아요. 그렇게 아주 깔끔하네요. 오늘도 약간 마무리 살짝 EBS 느낌 있죠? 그렇지만 잘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와서 좋네요. 네. 네. 이렇게 그럼 또 살짝 우리 마무리를 EBS 느낌으로 했으니까 네. 오늘 방송에서는 우리 그 새로운 코너 너들말 코너를 우리가 요 방송 후반으로 살짝 빼봤어요. 그렇습니다. 감자님이 시원하게 읽어드리고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닉네임 니넨 진짜 맞아야 돼 네. 님께서 보내주신 너들말 사연입니다. 네. 이 새끼들아 만나기로 약속을 하면 제발 좀 지켜. 불알 친구면 다냐 두 쪽 다 없어지고 싶어? 나는 뭐 시간이 넘쳐나냐 이 새끼들아. 이럴 거면 먼저 만나자고 하지 말던가 맨날 사람 가지고 장난하는 것들은 열받아 라고 보내주셨네요. 보내주신 분의 감정이 별로 안 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더 하면 방송 문 닫아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한번 해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네. 네. 방금 읽어드린 니는 진짜 맞아야 되는 네네네. 거를 저희가 약간 경쟁하듯이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보시죠. 네. 야, 이 새끼들아 만나기로 약속을 하면 제발 좀 지켜. 불알 친구면 다냐? 두 쪽 다 없어지고 싶어? 잘리고 싶어? 나는 뭐 시간이 넘쳐나냐 이 새끼들아? 이럴 거면 먼저 만나자고 하지 말던가. 맨날 사람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씨 열받아. 어떤가요? 뭐 비슷하네요. 확실히 그 남자 멘트인데 여자분께서 하니까 좀 약간 전 왜 귀엽죠? 저 지금 되게 무섭지 않았나요? 무서운 게 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되게 좀 깜찍했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네. 저희 너들말 코너에 사연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메일 주소 한번 감자님께서 읽어주시죠. ajjj 0211@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메일 주소 이렇게 잠깐 망설이신 이유가 뭔가요? 양희님이 항상 읽으시는데 순간 까먹었어요. 당황하셨죠? 네네, 까먹어서 아무튼 그쪽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리고 인스타 계정 정보도 그 팟빵 공지란에 있으니까요. 인스타로 소통을 해주셔도 좋고 메일로 소통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 주도 이렇게 즐거운 수다 타임을 해봤고요. 우리는 또 다음 주 수요일에 여러분을 만나러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나요. 안녕.